네, 오늘은 이제 갤럭시 2고 제품을 반납하기 전에 갤럭시 폴드 5의 카메라를 좀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갤럭시 폴드 5에 대한 카메라 정보는 뭐 명확하게 정보를 좀 확인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대략적으로 폴드 4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카메라가 들어갔다, 이 정도로 좀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10메가픽셀 3배 광학줌 망원 카메라, 50메가픽셀의 광각 카메라, 12메가픽셀의 초광각 카메라, 그리고 10메가픽셀의 커버 카메라, 4메가픽셀의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해서 5개의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 들어가 있어서 폴더블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뭐 최대 3배의 광학줌 망원 카메라가 아마 요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 렌즈 부위가 이게 제일 크네. 요게 그러면은 광학줌인가? 뭐 하나는 망각, 하나는 광학줌, 하나는 일반, 하나는 3배 광학줌, 하나는 광각. 광각이 이건가? 이게 커야지 광각인가?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초광각 카메라, 이게 3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 하나는 10메가픽셀, 하나는 50메가픽셀, 하나는 12메가픽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플립 커버, 이 폴드 커버를 이용하는 프리뷰가 가능하다, 약간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저조도 촬영에 뭐 장점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색감이 좋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뭐 다중 노출, 이런 소프트웨어적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특별하게 뭐 엄청나게 좋은 카메라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도 사실 갤럭시 폴드 4를 쓸 때 그래도 카메라를 제법 썼거든요. 나쁘진 않습니다. 예, 나쁘진 않아서 지금 특히 지금 촬영하는 것처럼 이게 조명이 잘 나오는 곳에서는 촬영물이 상당히 괜찮게 잘 나오죠. 근데 이거는 뭐 갤럭시 폴드 5의 특징이 아니고, 보통 스마트폰 카메라들이 센서가 작기 때문에 정말 커도 1인치 정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명이 잘 나오는 곳에서 촬영이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칩셋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좀 더 고해상도의 픽셀도 처리하는 데 좀 장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제 일반 모드들, 제가 뭐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 모드들을 활용을 해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촬영 결과물인데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0.6배 줌부터 3배 줌까지 여러 가지 설정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뭐 이 정도는 사실 쓰는데 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뭐 좋게 말하면 좀 좋은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실 폴드 4 대비 뭐가 좋아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뭐 기본적인 역광이나 아니면 과노출 상태에서 억제 능력도 사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쓸만한 정도의 카메라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동영상 촬영도 해봤는데요. 동영상 촬영 부분도 전반적으로 쓸만하다라는 그냥 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아쉽게도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픽셀 분석이나 뭐 색깔 분석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일반인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광량이 확보되는 데서는 쓸만하다. 뭐 3배 줌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많이 쓰는 형태의 카메라에서 스마트폰 프리미엄 라인에서 이 정도면 꽤 쓸만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갤럭시 라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줌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상품 설명에는 최대 50배까지의 스페이스 줌이 가능하다 써 있는데, 일반 모드에서는 12배 줌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제품 라인업에서 사실 촬영을 제대로 쓰려면 이 프로 모드라는 걸 쓰면 상당히 좋은데, 뭐 상세한 옵션은 만져보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프로 모드 들어가서 약간 설정을 올리고 쓴 것만으로도 뭔가 동영상 촬영이 그래도 좀 잘 나오는 것 같았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얘는 무려 8K 동영상 촬영을 지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화질은 4K의 2배인데 아무래도 칩셋이 좋다 보니까 이런 거 처리가 분명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은 4K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8K를 쓰면은 다운스케일링에 좀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아직까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 슬로우 모드라고 해서 우리가 슬로우 모드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제가 찍은 것처럼 약한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많이 움직이는 뭐 생물체라든지 그럴 때 쓰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라 할까요? 움직임을 했을 때 동영상 촬영하는 기능을 좀 비교해 봤는데, 슈퍼 스테디 모드는 사실 갤럭시에서 과거에서 꽤 자랑했던 기능이죠. 아무래도 화질 저하가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잘 잡아주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 모드도 상당히 잘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한번 셀카 모드를 촬영을 해봤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외부 플립 모드, 플립 커버 모드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건 깜빡하고 못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바깥에 있는 카메라와
그 다음 UDC 카메라를 써봤는데 아쉽게도 UDC 카메라는 뭐 폴드 4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많이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아쉬운 점은 야간 모드 사진 촬영 퀄리티가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정을 좀 잘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이런 식으로 꽤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아쉽게 느껴졌고, 대신에 아예 아무것도 안 찍히는 아이폰과는 다르게 이렇게 야간 모드 동영상 촬영했을 때도 어느 정도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살펴본 갤럭시 폴드 5의 카메라였는데요. 일단은 성능 자체는 뭐 엄청 뚜렷하게 좋다 이런 느낌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쓰기 괜찮다 정도 수준인 것 같고, 좀 눈여겨볼 점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촬영 시에 발열이 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칩셋이 좋아지다 보니까 뭐 소프트웨어적 처리나 아니면 칩셋에서 뭐 처리해주는 게 좀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뭐 쓰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 같고요. 네, 폴더블 폰으로 쓰는 장점도 있긴 있겠지만 뭐 카메라 기능도 그래도 이 정도면 쓸만한 정도 수준은 되지 않나. 그래서 삼성이 좀 더 카메라 기능이 많고 한 부분은 갤럭시 S 시리즈에서 좀 풀고 폴더블 폰에는 그래도 쓸만한 정도의 카메라를 넣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아마 앞으로 많은 전문 사진이나 아니면은 스마트폰 유튜버 분들께서 좋은 좀 리뷰를 많이 만들어 주실 것 같으니까 그걸 좀 기대하고 있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에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